화요일에 보내드리는 고정 코너입니다. 평화 공감. 오늘도 이 평화를 위한 일꾼이기도 하고 연구자신데요. 서강대학교 박현도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현도 교수님은 이슬람학으로 공부를 하셨고 네. 또 이란 테헤란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죠. 네. 네. 근데 우리 교우시죠. 네. 네,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들은 좀 의아해하실 텐데, 그러니까 이슬람을 종교로 믿는 게 아니라 네. 종교로 신앙하는 건 가톨릭 신자이신데 공부를 하셨어요. 네. 아주 독특한데 네. 그 얘기부터 좀 하고 싶은데요. 이슬람 공부한 거요? 네, 대학교 1학년 때 서강대학교 종교학과 1학년 때요. 네. 1학년 1학기 때 그 우연찮게 방학 때 아랍어를 가르쳐 준다는 광고를 봤어요. 학교에서요? 아니요, 저 이태원 모스크에서요. 네, 네. 네, 그래서 언어에 제 관심이 이슬람 많아서 사원에서?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아랍어 좀 배우면서 학교에서도 이제 세계 종교 연구를 할 때 이슬람을 배우는데 네, 네. 아무래도 이제 같은 유일신교 계통이니까 이해하기가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좀 흥미도 있었고 그래서 그 따라다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도 유학을 가고 또 네. 그걸 평생의 업으로 삼으신 거잖아요. 네. 평생의 공부 과제로 네. 삼는 건 보통 일은 그냥 따라가기만 해서 되는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냥 좋았습니다. 좋았다. 네, 공부하는 게 재밌었고요. 네네. 예, 좀 보람도 공부가 있었고. 재밌었답니다. 청취자 여러분.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는 네. 재미없죠. 네네. 억지로 하는 공부인데 네. 대학교 때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걸 하니까 좋았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그 TVN이었죠. 밝아벗은 세계사에서 교수님 나온 거 저도 여러 번 봤는데 하여튼 오늘도 많이 배우고 많이 생각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네. 일단 이슬람에 대한 오해가 좀 있습니다. 네. 특히 뭐 테러 또 저희가 어렸을 때 그런 걸 배웠던 것 같기도 한데 한 손에는 뭐 칼, 한 손에는 코란 뭐 이랬다. 그래서 네. 믿지 않으면 죽여버렸다. 이러면서 종교를 확장한 거다. 실제는 어떻습니까? 실제는 그게 거짓말이죠. 사실 한 거짓말.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코라는 제가 알고 있기는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한 말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말입니다. 무슬림들이 정복 전쟁을 했는데 네. 정복 전쟁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경제적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복한 지역의 사람들한테 그 세금을 걷었어요. 네. 근데 무슬림한테는 안 걷었거든요. 그러니까 끌어온 거군요. 일종의. 그러니까 그 정복을 했는데 네. 경제적 이득으로 정복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개종을 하면 세금 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속세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개종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었. 네, 개종도 금지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개종해서. 네, 그러면 이제 네. 세금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무슬림들이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가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종교적인 열정은 있었겠지만 우리가 사료를 보면은 이거는 경제적 이득을 위한 전쟁이고요.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한 지역이 무슬림화되는데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예를 들면 이란이 무슬림에 정복된 게 한 650년경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쪽 지역이 이슬람화가 된 건 거의 300년 걸려서 이루어지는 그렇습니까? 아주 점차적인 과정입니다. 칼을 썼다면 3년도 안 걸렸을 그렇죠. 텐데. 그냥 끝냈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거 말고도 네. 또 하나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테러 같은 거 보면 네. 막 저희가 또 예전에 오래된 일이지만 우리 국민 중에 김선일 씨 사건도 네. 있었고 그런 거 보면 상당히 무섭기도 하고 특히 9.11 이후에 이슬람은 테러리스트다 이런 등식들이 많이 이야기됐는데 이건 사실관계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이 목소리가 너무 커서 그러는데요. 그 대다수의 무슬림 사람들이란 건 그 테러 분자들이요. 네. 네. 이제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종교와 정치를 섞어서 그런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데 우리가 전 세계 무슬림들을 봤을 때 그런 사람이 과연 몇 %나 될까요? 뭐 이게 숫자를 할 수 없지만 보통 네. 우리가 그 10%도 안 된다고 봅니다. 네. 네. 한국 사람이 인구가 5천만이 넘는데 그 중에 강도가 몇 명 있다고 한국은 강도 소굴이다라고 네.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오해일 수밖에 그러니까 계속 그것만 보도를 하면 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을 때 그 당시만 해도 한국 가면은 바로 전쟁이 난다고 다 생각하는 거예요. 신문에서 신문 방송에서 계속 그 얘기만 하니까. 북한 핵 네, 북한 네. 핵 네. 그러니까 나는 그곳에 살다 왔는데 알지도 네. 못하는 사람들이 전쟁 난다고 걱정해주고 그런 거예요. 네. 또 하나는 네.
저도 이제 중동이란 말을 많이 썼는데 중동이란 말도 좀 잘못된 말이라고. 네, 완전히 네. 잘못된 완전히 말이죠. 잘못. 네. 왜냐하면 중동이라면 중간 동쪽이라는 얘기인데 보는 사람 입장이 있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하면 미들 이스트죠. 네. 우리 입장에서는 절대 중간 동쪽이 아니라 우리한테는 서쪽이죠. 차라리 우린 중서죠. 그러면 네네. 서쪽이 유럽이라면 그 서쪽에 가는 그 중간에 있는 게 중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슬람을 많이 믿는 그 지역을 우리가 부를 때는 서남아시아라고 불러야지. 사실은 서남아시아 내지는 서아시아라고 부르는 게 서아시아. 맞습니다. 그런데 중동이라고 부르는 건 네.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시각이 개입된 그렇죠. 거거든요. 유럽에서 만든 말이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가장 정확하게 알려면 우리가 월드컵 축구 네. 예선을 할 때 그 소위 말하는 중동팀하고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중동인데 우리하고 하겠습니까? 같은 아시아이기 때문에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시아인데 우리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동 국가 중에서 우리하고 축구를 안 하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거든요. 아프리카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집트는 우리하고 안 해요. 근데 이집트 아프리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너무 위험하니까 유럽 네. 예선으로 갑니다. 네네. 그 외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동이라는 국가는 터키 빼고 다 우리하고 아시아 예선을 치르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죠. 아시안 게임에 출전하는 나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서아시아 쪽에 있는 나라들이죠. 네네, 좋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오늘 첫 만남이라 기초적인 질문을 네, 많이 할 괜찮습니다.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네.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의문이기도 하고 네. 그렇게 많이 믿고 있습니다. 한 손에 칼, 한 손에 코란처럼. 네. 중동이란 말도 그렇고요. 그래서 하나만 더 기초적인 네. 질문을 하나만 더 하면 왜 그럼 서남아시아 또는 서아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왜냐하면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가 이제 근처에 강대국이 많잖아요. 사실 우리가 중국, 뭐 일본, 북한, 미국, 러시아 이거 신경 쓰기도 바빠 죽겠다 이러는데 얼마 전에 한미 정상회담도 그랬고요. 근데 왜 우리가 서아시아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지금 우리가 우리 오창익 선생님하고 얘기하는 게 다 전기 통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네네. 이 전기를 발전할 때 우리가 발전소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네네. 우리 기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기름. 우리가 쓰는 기름의 60%가 그쪽 지역에서 옵니다. 네. 원래는 80%였어요. 아, 그런데 우리가 그 위험 분담을 낮추기 위해서 네. 계속 낮춰왔거든요. 네. 그래서 2021년 통계 제가 최근에 확인한 통계가 60%까지 됩니다. 네. 아직까지도 60%는 그쪽에서 와야 됩니다. 그 석유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석유를 수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깜깜한.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암흑을- 뭐 석유가 아니라면 우리가 그렇게 관심은 많이 안 가질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석유가 압도적인 석유가 우리가 거기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단일 국가로서 우리에게 가장 석유를 많이 파는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하면은 우리가 중동을 절대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지역은 아니죠. 그 지역이 안정돼 있다든지 하는 게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여서 특히 네. 석유 때문에. 네. 그러니까 2007년에 미국의 사성 장군으로 퇴역했던 나토 사령관을 지냈던 웨슬리 클락이라는 장군이 있거든요. 네.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만약에 중동에 석유가 없다면 아프리카와 같을 것이다. 아프리카에 누가 자꾸만 개입하려고 하겠느냐. 이게 지금 전 세계가 중동을 그동안 보아왔던 눈 정확한 눈입니다. 아프리카 맞아요. 르완다 사태나 이런 거 벌어졌을 때 대규모 뭐 학살이나 뭐 내전 사태 있어도 사실은 돈 많은 나라들이나 군사력이 월등한 나라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갖고 그냥 먼 발치에서 보고 그랬었죠. 네, 그러니까 중동이 사실은 이슬람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네. 자원이 중요해서 그쪽 지역을 경영을 해야 되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슬람교를 믿더라. 그럼 이 사람들을 알려면 이슬람을 공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서구에서 실질적으로 실용적인 학문으로 그렇게 많이 근대에 들어와서 발전을 했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시간이 이제 평화 공감이라는 시간인데 우리의 평화 또는 뭐 세계의 평화 이런 차원에서도 서아시아의 평화 문제가 되게 중요한 겁니까? 석유 말고도.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석유 말고도라기보다는 석유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합니다. 네네. 예, 석유 때문에 가장 중요한데요. 인정하자. 네, 인정할 거 인정해야죠. 네. 네. 그리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미국도요. 1980년 1월 달에 연두 기자회견에서 국정연설에서 네. 카터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페르시아만 지역, 우리가 중동의 핵심이 그 산유국이 페르시아만 지역에 있거든요. 네. 그쪽 지역에 미국의 그 국익을 건드리는 나라가 있다면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가만두지 않겠다고 할 미국의 정도로 국익은 뭡니까? 석유, 아, 예, 중동의 석유, 석유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라인을 누구도 건드리면 안 된다. 네, 건드리면 군사력을 써서라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게 소위 말해서 1980년 1월달에 카터 대통령이 말한 카터 독트린이거든요. 카터 대통령은 민주당 출신 대통령으로 네. 그 후임인 레이건 대통령에 비해서도 그렇고 약간 좀 평화지향적인 것처럼 이미지가 있는데 네, 그 다음에 카터 재단 활동도 그렇고 그러나 그렇죠. 뭐 미국 국익 앞에서는 네. 전혀 변함이 네, 없군요. 석유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동에서 있는 가장 큰 변화, 미국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중국을 봉쇄하는 작전을 쓰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중동을 봉쇄하려고 나오는 가장 큰 중요한 건 중국이 너무 커버렸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 동안에는 많이 움직이지 못했었는데 1998년부터 미국이 셰일 오일이라는 걸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게 98년부터 생산해서 2011년이 되면은 세계에서 가스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국가가 됐고요. 미국이요? 미국이요. 네. 2011년에요. 네. 2018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석유를 많이 생산하는 국가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자원적으로 중동에게 의존할 수 있는 그 양이 줄어드니까 그러면 중동에선 잠깐 우리가 숨을 고르고 그 힘을 빼서 중국을 압박하자. 이게 근본적으로 이게 그 아시아 회귀 정책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중동에서 석유가 계속 필요하고 네. 만약에 셰일유가 그렇게 안 했었더라면 미국이 확보를 안 했더라면 어쩌면 지금 이러한 현상들이 안 일어날 수도 있겠죠. 네. 우리 바깥에서 PD께서 이 방송이 너무 재미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요라고 눈물을 흘리고 계신데 그래서 우리 박현도 교수님을 고정으로 모십니다. 다음 기회도 있으니까요. 일단 시간이 정말 없어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가 문제냐면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을 해야 되는데 네. 이란 핵 협상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란이 평화적으로 핵만 개발하고 핵무기를 전용하지 않고 그러면 국제사회가 그동안 특히 미국이 제재했던 경제 제재를 풀어주는 거거든요. 네. 거의 85%까지 왔는데 거의 다 왔네요. 그렇죠. 네. 그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어요. 네. 그러면서 러시아가 그 핵 협상의 그 당사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한 국가인데 네. 러시아를 제재하려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좋다. 그런데 우리가 이란하고 하는 건 제재하지 말아라. 제재해서 빼달라고 그런 겁니다. 네네. 그러면서 같이 옆에 있던 국가들이 전부 다 이건 뭐지 하면서 순간적으로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우크라이나 사건과 그리고 러시아의 그 요구에 대해서요. 그러면서 이란과의 거의 85%까지 갔던 핵 협상이 순간 중지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차가 열심히 달리다가 갑자기 서버렸어요. 네네. 그리고 지금까지 못 가고 있습니다. 두 달이 됐는데. 어이가 없는 상황이네요. 두 달이 됐는데 지금 못 가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 다시 살려보자는 노력은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도 그런 테이블에 복귀하려면 네. 또 뭐 정비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렇죠. 근데 러시아가 과연 지금 국제사회가 러시아를 보는 눈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네. 더군다나 또 이란도 러시아하고 지금 별로 안 좋게 돼 버렸거든요. 예. 러시아가 너무 싼 값에 가스를 내놓으니까 아하. 이란도 지금 헐값에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리니까 이란도 지금 러시아하고 지금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네. 그러니까 원료 쉽게 말했으면 가스하고 석유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휘청휘청거리면서 긴장 상태로 가고 있는 알겠습니다. 거죠. 박현도 교수님을 통해서 세계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 듣고 있고요. 새로운 이야기를 많이 알게 돼서 시간 끝나기가 너무 아쉬워요 하는 청취자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방송을 끝낼 수밖에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